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외환위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주된 원인으로 정치 갈등에 따른 사회 혼란을 꼽았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된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기온으로 겨울 장사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대구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생깁니다. 오는 3일절에 세워질 예정인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포항 지역의 항공사인 에어포항이 설립됐습니다. 취항 준비가 어떻게 돼가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주말 동안 맑은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게다가 겨울답게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부터 남은 한 주 동안은 추위 대비를 더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2.7도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 8.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내일은 낮에도 0도에 머무는 데다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공두박질 치겠습니다. 이러한 강추위 속에 오후부터는 눈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대구에는 1cm 미만, 그 밖에 경북 내륙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까지 5에서 많게는 20cm가량의 눈이 예보되면서 오늘 밤 대설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에만 내려졌던 건조주의보가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대구와 경북 7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지난달 부산 동구청이 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일이 있었죠. 평화의 소녀상이 대구에도 다가오는 3일절에 설치될 예정인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부산 동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우여곡절 끝에 자리 잡은 소녀상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이 철거에 나섰다 전국적인 비난을 받은 이후 소녀상을 설치하려는 대구와 여수, 광주 등 10여 곳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6월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꾸려졌고 지금까지 2천여 명이 6천여만 원을 모았습니다. 오는 3일절에 설치를 목표로 소녀상은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 이곳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이 설치 위치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 여상에 태극기를 든 평화의 소녀상이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관심이 덜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지나치더라도 그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서 있다. 지금 이 한일 관계는 어떻게 풀리고 있지?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지?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라도 한 번쯤 돌아보고 하는 그런 계기만. 대구 중구청은 위안부 역사관 앞이나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녀상에 대해서는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죠. 그거는 이제 좋은 뜻으로 그죠. 우리 또 교육적 효과든지 다 좋습니다. 예. 법상도 도로상에 그걸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도로 전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 등 일부 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어 직접 소녀상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대구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경북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표로만 봐도 1998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라는데 현재 경제 상황을 빙하기라고 느끼는 기업인도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이 기업은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에서 사들인 철강 코일을 압축과 열처리 등으로 가공해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업체에 판매합니다. 20여 년 전 창업한 뒤 외환위기도 겪고 불황의 파고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 특히 올해 경기는 빙하기만큼이나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사실은 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수요는 주니까 기업들이 중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4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했더니 전분기보다 무려 18포인트나 급락해 68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기업들의 경기 전망 지수는 71, 경북은 68로 전국 평균과 대동소이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체감 경기가 극도로 나빴던 1998년, 즉 외환위기 직후 수준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나쁘게 전망하는 이유로 정치 갈등에 따른 사회 혼란 때문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고, 자금 조달의 어려움, 기업 관련 규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불안으로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실업난을 기록한 가운데 기업들이 경기 악화로 투자와 인력 충원에 더욱 인색할 수밖에 없어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겨울은 역시 추워야 제맛이죠. 하지만 지난달부터 계속된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 탓에 얼음 썰매장은 개장도 못하고 있고 과메기 매출은 3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추위가 점차 매서워지고는 있지만 올 겨울 장사는 그리 신통치가 않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두터운 외투를 입은 청소년들이 눈썰매장을 힘차게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겨울은 역시 눈, 친구와 함께라면 웃음꽃이 피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기서 볼 때는 별로 안 높아 보여서 재미없어 보이는데 막상 올라가서 타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하지만 지난달 17일 연 이 놀이시설은 눈썰매장 3곳 가운데 2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에 눈을 만들어도 낮에는 녹아버려 가장 긴 코스는 놀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눈을 많이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주말에는 추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 얼음 썰매장도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논 5천여 제곱미터의 물을 채워 지난달 24일 개장을 하려 했으나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은 얼음 두께는 2cm 정도로 썰매를 타고 즐기기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썰매 천여 개는 창고에 잠자고 있고 새로 만든 매표소도 놀리고 있습니다. 8년째 지금 저희들이 전통 얼음 썰매장을 하고 있는데, 자, 올해처럼 이렇게 이상 기온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못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겨울 별미인 구룡포 과메기도 포근한 날씨와 경기 침체 탓에 30% 이상 판매액이 줄었습니다. 이달 들어 포항의 평균 기온은 6.1도, 안동은 2.4도로 예년 평균보다 4도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도 예년보다 2도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추위가 부담인 주민과 달리 겨울 특수를 벌이는 주민과 상인들은 추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9월 취향을 목표로 포항 지역의 항공사인 에어포항이 설립됐습니다. 어떤 기종의 비행기가 어느 구간을 운항하게 되는지, 또 취향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지 이규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비행기를 띄우려면 우선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에어포항은 이미 베테랑 조종사 6명을 스카웃했고 최근 정비팀 구성도 마쳤습니다. 객실 승무원들도 선발을 마치고 실무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 승무원들이 구성이 다 되어 있고 취향 준비를 위해서 훈련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에어포항이 들여오는 비행기는 캐나다 봄바르디어사에서 제작한 50인승 CRJ-200 제트기인데 항속 거리는 2,400km, 시속 786km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첫 운항은 오는 9월로 잡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비행기를 석 대로 늘려서 항공사의 모습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포항 김포 노선을 하루 4회 왕복 운항하고 포항 제주 노선도 매일 한 차례 운항합니다. 포항 김포 간 운임은 5, 6만 원 선으로 대한항공보다 싸게 책정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는 전략입니다. 에어포항 9월에 뵙겠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150인승의 중형 여객기를 추가로 들여와 비행기를 5대까지 늘리고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 중국 서안 등으로 노선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에어포항은 자본금 150억 원을 확보했으며 공군 조종사 출신이 대표이사를 맡아 취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모든 대안들을 준비를 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하시고 성원을 해주시면 글로벌 항공사로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항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에어 포항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한겨울 한파에도 해병대 겨울 캠프의 훈련 열기는 뜨겁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4박 5일 동안 해병대 생활을 체험하며 강인한 도전 정신을 기르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찬 함성과 함께 겨울 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바다 위 참호 격투 훈련. 동료와 함께하기에 추운 줄도 모릅니다. 같은 동료들과 함께 바닷물에 뛰어들 수 있었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해명 정신을 좀 더 깊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상륙 보트가 머리를 짓누르지만 여러 명이 힘을 모으면 무거운 줄 모릅니다. 노를 저으며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고 실전 같은 유격 훈련까지 힘들고 고되지만 자신감과 성취감에 뿌듯합니다. 머리에 보트이고 훈련하는 그 훈련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교육생들과 함께 하니까 좀 나았던 것 같아요. 300여 명의 캠프 참가자 대부분은 학생이지만 자녀를 격려하기 위한 어른들도 있습니다. 아들이 사춘기라서 성격도 좀 날카로워졌는데 이번 계기에 대해서 같이 고생하고 하니까 뭔가 통하는 그 소통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해병대는 사설 해병대 캠프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상표권을 등록하고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시작된 해병대 캠프는 지금까지 3만 5천여 명이 참가해 강인한 해병 정신을 체험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게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불법업 집중단속을 실시해 오징어 체납기 어선과 어선 불법 개조 등 모두 10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에는 대게 사범 67건 등 모두 105건의 불법업이 단속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의 특산 어종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서 대게 사범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어업 정지 처분으로 강화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는 오히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먹이주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신병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금호강에 설치된 무인 센서 카메라에 야생 오리떼들이 쉴 새 없이 먹이를 찾는 모습이 보입니다. 야생 오리들이 먹고 있는 먹이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달부터 매주 한 차례씩 먹이 주기를 통해 제공한 것입니다. 먹이 주기를 해서 한쪽에서 이제 일정한 서식지에서 먹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먹이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먹이 주기 행사를 막아왔던 정부 방침과는 상반됩니다. 환경당국은 왜 먹이 주기에 나선 것일까? 지난달 대구 동구에서 발견된 큰 고니 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는데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서식지가 아닌 인가와 농경지 부근이었습니다. 먹이가 부족해 이동하다 폐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와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철새 서식지에 먹이 주기를 실시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환경당국의 지적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철새 먹이 주기를 하면 사람을 매개체로 AI가 확산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야생조류의 농가 주변으로의 이동이 AI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목소리에 최근 환경부의 건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지 1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확한 전파 경로와 방역 대책을 찾지 못한 농림축산식품부. 올해만 살처분한 가금류가 3천만 마리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피해가 왜 발생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그동안 대구 성서나 달성군 일부 지역에서는 표준 FM 주파수 96.5MHz로 MBC 라디오 청취가 어려웠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문화방송이 새로운 주파수 100.3MHz로 시험 방송에 들어갔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 와룡산 정상부근 대구문화방송 표준 FM 방송 중계소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주파수 100.3MHz로 지난달부터 와룡산 중계소에서 라디오 시험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주파수의 주된 방송 권역은 기존 MBC 표준 FM 96.5MHz의 난청 지역인 성서와 달성 일부 지역 24만여 가구입니다. 수십여 년 동안 이 지역은 팔공산에서 오는 전파가 와룡산에 가로막혀 난시청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구 MBC 표준 FM을 100.3MHz로 깨끗하게 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 MBC에서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험 방송이 시작되면서 해당 지역 청취자들도 새로운 주파수 100.3MHz로 MBC 표준 FM 라디오 방송을 생생하게 듣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류광국입니다. 볼리동 지하인데요. 예. 지하에서 일하고 듣고 있는데 정말 잘 들립니다. 100.3으로 말입니다. 이 주파수의 정식 개국은 준공 검사가 끝나는 올해 4월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성서와 달성 일부 지역의 디지털 TV 난시청도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 와룡산 DTV 방송보조국 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155명을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4월 8일 임용시험을 실시합니다. 채용 인원은 한 해 전 184명에 비해서 15.8%가 줄었는데 7급, 9급 행정직 등 직렬별 채용 규모는 다음 주 초 사전 예고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1회 연구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오는 3월 18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오늘 대구를 방문해 대구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안 지사는 오전 10시 수성관광호텔에서 열리는 아시아포럼 21 토론회에 참석한 뒤 오후 1시 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구 경북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담은 대구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 7시부터는 동성아트홀에서 대선 출마 포부와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특강도 합니다. 바른정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오는 22일 안동시청 시민회관에서 경북도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창당준비위는 창당대회까지 5천 명의 입당 원서를 받기 위해 내일 9일을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경산과 안동, 포항 등 경북의 각 지역을 돌며 창당 발기인 순환대회를 개최합니다. 한편 바른정당 대구시당은 이달 18일 대구 수성대학교에서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이달 21일 토요일부터 12개 시내버스의 운행 경로를 일부 수정합니다. 대구 외곽지역 개발에 따른 것으로 급행 8번은 테크노폴리스 서쪽을 경유해 구지면까지 운행하고 달서 1번은 세천리까지 연장되며 성서 2번의 종점은 대곡동에서 대천동으로 바뀝니다. 또 13개 노선의 운행 대수가 조정되는데 급행 7번과 급행 8번, 북구 4번 등은 10대가 더 늘어나 배차 간격이 약간 줄어들고 급행 3번과 급행 6번 등은 10대가 줄어서 배차 간격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의 설 선물 세트 과대 표장 여부를 이달 26일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 준수 여부, 포장재 PVC 합성 수지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대구시는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받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또 설 대비 물가 안정 대책 회의를 오늘 오후 3시 시청에서 엽니다. 오늘 회의에는 대구시 공무원은 물론이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대형 소매점, 소비자단체와 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또 쌀과 사과, 배와 돼지고기 등 32개 품목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물가 추이를 살피고 설 전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가격을 조사해 대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성주읍 삼산 1리 주민 1동 30만 원, 성주군 벽진면 민원실 고객들이 8만 2천 원, 성주군 벽진면 용암 1리 주민들이 19만 원, 경산 서부 1동 강계선 씨 2만 원, 경산 서부 1동 석부강 씨 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주군 성주 삼산 1위 주민들이 30만 원, 성주군 벽진면 운정 1위 주민들이 31만 5천 원, 벽진면에서 봉계 1위 주민들이 26만 원, 봉계 3리 주민들이 32만 5천 원. 벽진면 봉학 1위 주민 1동 18만 원, 벽진면 봉학 3리 주민들이 10만 원, 벽진면 봉학 4리 주민들이 12만 원, 성주군 벽진면에서 수촌 1위 주민들이 34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남은 한 주 동안은 추위 대비를 더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온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눈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대구에는 1cm 미만, 그밖에 경북 내륙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까지 5에서 많게는 20cm가량의 눈이 예보되면서 오늘 밤 대설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중국 북부지방에서 내려온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청도 영하 4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5도에 머물겠습니다. 문경의 기온은 영하 6도, 김천 영하 8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은 0도에서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의성과 봉화의 기온은 영하 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많게는 7도가량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은 4도를 밑돌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 스키장은 대체로 맑고 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